왜 제 티켓을 찢으시는 거죠? 김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 하나뿐이었다. 미국의 보스턴 공항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혼자가 되어 있었다. 71살 평생을 강원도 시골에서 유기농 채소를 가꾸며 살아온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돌아온 건 환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욕과 공포였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전 강원도 작은 마을의 평화롭던 어느 아침이었다. 평생을 유기농 농사로 살아온 순덕에게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일 거라 생각했다. 텃밭에서 새싹을 돌보며 봄 햇살을 받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할머니, 저 MIT에서 대표로 연설하게 됐어요. 꼭 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내가 정말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함께였다. 강원도를 벗어난 적도 거의 없는 그녀가 지구 반대편까지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민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부모님도 오시지만 저는 발표할 때 할머니가 꼭 계셔야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 없고 해외는 TV에서만 보던 세상이었지만 손자의 간절한 말 앞에서 바다라도 건너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꾸리는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순덕의 여행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이장님은 순덕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순덕 씨,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시는군요. 우리 마을 유기농 농부가 세계로 가는군요. 그 말에 순덕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다. 민호는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를 위한 미국 여행 안내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비행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내식은 어떻게 주문하는지, 공항에서 환승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텃밭에서 함께 물을 뽑고 상추를 따던 꼬마가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영어로 안내 영상을 만들다니. 그 아이가 이렇게나 자랐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민호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도착하실 때까지 전화로 계속 함께 할게요. 출발 전날 밤 순덕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평생 강원도 작은 마을을 벗어난 적 없던 유기농 농부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으로 향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가 사준 새 옷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수차례 영어 인사말을 연습했다. I am going to see my grandson.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그 한 문장만큼은 꼭 외워두고 싶었다. 손자의 손을 잡기 위해 건너는 이 먼 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작은 여행 가방에는 민호가 좋아하던 고향 음식을 정성껏 챙겨 넣었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채소로 담근 김치, 된장, 고추장. 미국에서도 민호가 종종 그리워했던 맛들이었다. 민호는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담근 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곤 했다. 고향의 맛이 그리운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이장님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순덕 씨, 우리 마을 유기농 농사의 자부심을 전해주세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미국에 간다고? 40년 넘게 한밭에서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모험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공항에서 시애틀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은 마치 솜사탕 같았다. 12시간의 비행. 기내식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게 다 민호 덕분이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랐다. 처음 겪는 비행의 경험은 낯설었지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다. 기내식 메뉴 중에 비빔밥을 고르고 승무원과 짧게 웃으며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영어로 말할 때마다 어색했지만 민호가 보내준 영상 덕분에 한결 자신감이 생겼다. 긴 비행 동안 순덕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민호의 부모님이 맞벌이하던 시절 그 아이를 자신이 키웠다. 처음 발을 떼던 순간,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함께 밭을 일구며 토마토 모종을 심었던 날,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얼굴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MIT 졸업을 한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비행이 끝날 무렵
민호가 보내준 할머니를 위한 미국 공항 환승 안내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보스턴행으로 환승하기 위해 터미널로 이동했다. 영상 속 민호의 설명이 마치 순덕의 곁에 있는 듯 선명하게 들렸다. 할 수 있어, 순덕아. 너도 할 수 있어.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다. 입국 심사에서 긴장했지만 차분히 준비한 문장으로 말했다. 내 손자의 졸업식을 MIT에서 볼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렇게 순덕은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비행기에 탑승하면 된다. 민호가 보내준 영상을 따라 환승 터미널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한국에서 걷던 텃밭길보다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곧 민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걷는 발걸음엔 기대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스턴으로 가는 환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다. 순덕 쪽을 보는 눈빛에는 뭔가 석연찮은 기색이 가득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티켓을 내밀자 직원들끼리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곧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멀리서 걸어온 2명의 직원이 순덕을 둘러싸듯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둔 영어 문장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듯 무표정하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은 차례차례 탑승 수속을 마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순덕만 유독 예외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 나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괜찮아. 민호가 있잖아. 이 아이가 곧 나를 도와줄 거야. 잠시 뒤 관리자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순덕의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동료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충격적이었다. 어브노말 비헤비어 리스크 오브 플라이트. 비정상적인 행동, 탑승 위험, 영어지만 직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들은 마치 순덕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무슨 위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죠? 작은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순덕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순덕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희망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내뱉는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만큼은 너무도 분명했다. 의심, 불신, 그리고 거북스러움, 마치 순덕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유기농 채소를 길러온 사람인데 어디서든 믿음을 받던 농부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순덕이 이렇게까지 오해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뿐이었다. 티켓 유효해요. 제 손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덕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순덕의 탑승권에 무언가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에 눈에 잘 띄는 세계 밴드를 채웠다. 특수 승객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주의 인물이라는 낙인일까? 순간 순덕의 잎에서 뭔가가 찢어졌다. 민호를 만나러 가는 여정의 상징처럼 들뜬 마음으로 쥐고 있던 티켓이 그들의 손에서 무심하게 찢어지는 걸 보자 눈물이 솟구쳤다. 이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건 순덕의 인생에서 처음 떠나는 모험의 증표였고 민호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 모든 감정이 담긴 표식이었다. 왜 제 티켓을 찢어버리나요? 순덕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꿈을 부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결국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70해 동안 겪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굴욕과 수치가 밀려왔다. 사람들은 무심히 그녀의 곁을 지나쳤고 순덕은 그들 사이에서 멈춰진 시간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시간을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왜 모두가 나를 문제로 여기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은 말없이 순덕을 겨눴다. 마치 저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늦어지겠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순덕이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것뿐이었다. I am not wrong, I am not bad person, my grandson waiting for me at MIT. 그 말은 공허하게 공항 안에 퍼졌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먼 곳까지 손자를 만나기 위해 온갖 용기를 내어왔건만 그 여정이 이렇게 모욕처럼 끝나버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순덕만 홀로 멈춰선 채 낯선 시선들 속에 서 있었다. 이곳에선 마치 그녀가 외계인이라도 되는 듯했다. 절실히 바랐다. 이 넓은 공항 어딘가에 순덕의 말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전화를 꺼내려 애썼지만 다른 손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민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녀를 꺼내줄 누군가가 나타나주기를.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렷한 영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40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곧장 다가갔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분은 MIT 졸업생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죠? 그녀는 자신을 로라 박 MIT 농업생명공학과 교수라고 소개했다. 같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봤다고 했다.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히어로가 나타난 것 같았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의사소통이 어렵고 직원이 뭔가 변명을 하려 하자 로라 박 교수는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게 이유입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탑승 위험 인물로 분류한다고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절차입니까? 주변의 시선이 서서히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공항 로비 전체가 이 상황을 주시하는 듯했다. 그 순간 순덕도 용기를 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민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몇 번을 잘못 눌렀지만 결국 연결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민호의 얼굴. 할머니, 어디에요?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또 한 번 터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더듬더듬 말했지만 곧 로라 박 교수가 순덕의 옆에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군 안녕. 로라 박 교수야. 지금 내 할머니가 공항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민호는 단숨에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번 MIT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맡은 학생입니다. 그분은 제 할머니고 제가 직접 초청한 분입니다. 이런 대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순덕을 위해 싸워주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다. 화면 속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신 분입니다. 할머니의 유기농 농사정신이 제 연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졸업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옆에는 반드시 할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행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일입니다. 항공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대처를 잘해주다니. 평생 곁에서 키워온 그 손자가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공항 관리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하며 이미 찢어진 순덕의 티켓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순덕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평생을 조용히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덕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작은 체구지만 눈빛만은 작지 않았다.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던 영어 문장을 꺼내며 또박또박 그러나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My name is 김순덕. I grew organic vegetables in Korea for 40 years. I followed all your rules. I respected your system. 비록 발음은 서툴고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순덕의 말에는 자부심과 품위가 담겨 있었다. 71살 처음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순덕 자신조차 낯설게 느꼈다. 로라 박 교수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바라봤고 화면 속 민호도 그 순간의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보냈다. 순덕은 말을 이어갔다. Please check the CCTV. I did nothing wrong. I only want to see my grandson. 관리자는 마침내 CCTV 기록과 환승 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순덕은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원들의 응대가 부적절했던 것이었다. 관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김 여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 항공권을 즉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배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어졌지만 순덕의 마음속엔 이미 큰 상처가 남아있었다. 이건 단순한 티켓 문제가 아니야. 내가 느낀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순덕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민호의 졸업식에 가는 것. 그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에 그 옆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순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발 다음엔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순조롭게 이륙하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함께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다가왔고 그중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교포 여성도 있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신 모습,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다. 낯선 땅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이야. 로라 박 교수도 존경의 목소리로 정말 멋지셨어요. 민호가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공항 측에서는 정식으로 사과했고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었다. 처음 앉아보는 넓고 편안한 좌석에 몸을 맡기며 이런 자리에 내가 앉을 줄이야. 믿기지 않는 마음이 들었다.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사건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순덕의 안에 숨겨져 있던 용기와 자존감을 일깨우는 계기였다는 것을. 나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나도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비행기에서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단다. 곧 도착해. 할머니 가고 있어. 곧 민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할머니 존경해요. 교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당당하셨다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다시금 눈물이 났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버틴 시간들이 이 한 문장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선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품에 안기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 민호는 순덕을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무사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낸 거야. 민호의 차에 오르니 로라 박 교수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순덕을 향해 박수를 치며 말했다. 김 여사님, 오늘 보여주신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개선을 약속했어요. 그녀의 말에 문득 깨달았다. 순덕이 낸 작은 용기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호텔에 짐을 풀고 민호와 함께 도시를 구경했다. 저녁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고향에서 가져온 유기농 채소로 담근 김치를 꺼내주었고 민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 맛 진짜 그리웠어요. 그 순간 그들이 다시 강원도 작은 밭옆집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민호는 순덕을 자신의 연구실로 모시고 갔다. 연구실 벽에는 순덕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내 삶의 원동력, 내 할머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서 유기농 채소를 기르시던 그 정성과 인내심이 제 연구의 본질이 되었어요. 할머니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작은 밭을 일구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뉴스를 보여주었다. 할머니 뉴스에 나왔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MIT 졸업식 위해 미국 건너온 한국인 유기농 농부 할머니 공항에서 인권을 지켜낸 감동 스토리. 현지 언론과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엔 순덕 할머니의 이름이 빠르게 퍼졌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사시네요. 순덕은 그저 웃었다.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멀리 퍼질 줄 누가 알았겠니. 뉴스에 따르면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승객들과 노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보며 믿기지 않았다. 이런 변화가 순덕의 입에서 시작된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먼 데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라고요. 그 말에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다. 강하다는 말. 평생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조용히 농사지으며 살아왔을 뿐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진짜 강함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큰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살 속에 있다는 것을. 졸업식 전날 저녁 민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순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한 학생은 조심스레 순덕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 할머니도 공항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셨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농부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덕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다음은 공학부 우등생 김민호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민호가 단상 위로 올랐다. 그 순간 로라 박 교수가 잠시 마이크를 빌려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잠시 멈춰 순덕 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민호 학생의 할머니 김순덕 여사님께서 먼 한국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단지 가족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유기농 농사를 지어오신 농부였으며 이번 여정에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분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님,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순덕을 향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민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자 순식간에 행사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순덕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순덕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졌다. 민호는 눈가가 붉어진 채 순덕에게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제 할머니 김순덕 여사님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를 향했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가장 가까이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분입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키워주시고 단 한 번도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유기농 농사 정신이 제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자연과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선 저뿐 아니라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공항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모든 약자와 노인,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에 행사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열리는 듯했다. 그녀가 걸어온 삶, 땅을 일구고 작물을 가꾸며 보낸 시간, 그 모든 평범했던 날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로라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순덕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여사님, 이제 단상 위로 함께 가실까요? 말문이 막혔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민호의 응원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순덕 안의 작지만 강한 용기가 그녀를 밀어주었다. 순덕은 조용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저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에서 오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나이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민호는 단상 아래로 달려와 순덕을 안아주었다. 그 품에서 순덕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순덕을 향해 인사하고 감사와 존경을 전해주었다. 할머니인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한 중국계 학생은 우리 부모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졸업식 후 저녁 식사 자리에는 로라 박 교수와 민호의 친구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순덕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김 여사님, 민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유기농 농사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다. 순덕이 걸어온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영감이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김 여사님, 이번 일이 지역사회와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약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농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엔 자그마한 자부심이 피어났다. 식사 후 민호와 함께 도시 강변을 걸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강물 위엔 불빛이 흩어졌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직장을 구하면 한국에 모시러 갈게요. 함께 지내요. 제 연구도 할머니의 유기농 농법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호야. 할머니는 우리 마을이 좋아. 할머니 밭이 있잖니. 너는 너의 길을 가렴. 할머니는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이번 일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온 밤 순덕은 베개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순덕은 두렵지 않았다. 71세에 찾은 용기,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며칠 후 강원도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작은 환영식을 열어주었다. 순덕 씨, 뉴스 잘 봤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제 유기농 농법도 더 알려질 것 같아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순덕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토록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벽에 민호의 졸업식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리고 창밖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세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당신의 목소리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다. 여전히 그녀의 손은 흙을 만지며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새로운, 더 강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밭에서 일하던 중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을 학교 선생님과 함께였다. 김순덕 할머니, 저희에게 유기농 농사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순덕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배워볼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순덕은 아이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며 생각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구나.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상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천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